견학생 TV. 안녕하세요. 견학생TV의 엘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에 임하기 전에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 견학생TV가 일반 보호자분들에게 조금 더 즐겁고 아주 양질의 그런 정보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과거 애견 훈련사로서 생활을 했었고, 지금은 일반적인 보호자로서 엠비와 해치라고 하는 진돗개와 마리노이즈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는 치와와가 또 4마리가 있고 포메라니안도 1마리가 있는 총 7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보호자입니다. 다견 가정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거에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많았었고요. 아주 어릴 적에, 그러니까 유년기 시절부터 집에서는 개를 끊이지 않고 계속 키웠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강아지라고 하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훈련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미래의 꿈을 가지게 됐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훈련사가 되어보고 싶다, 그런 욕구들을 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훈련사의 길을 걷다가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훈련사의 길은 접고 일반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모색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훈련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철두철미하고 아주 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훈련사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면, 이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 그 훈련이나 그런 것들을 기계처럼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자꾸 이입이 되거든요. 감정이 자꾸 이입된다는 건 일관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 공평하게 아이들을 전부 다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이질감을 조금 느끼게 되어서 이렇게 일반적인 보호자로서 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지금도 엠비와 해치라고 하는 진도와 마리노이즈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 견학생 TV라고 하는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훈련사들은 일반적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일반 보호자분들과는 생각이 다소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 훈련소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장소, 그리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운동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아이들한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허락도 주어져요. 근데 일반적인 보호자분들은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죠.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뭐 자기 개인적인 스케줄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훈련에만 오로지 매진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사들이 훈련을 하라는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집에서 적용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훈련사였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일반 보호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점점 집에,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양질의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또 그 안에는 제가 아이들과 또 어디 놀러 가서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견학생 TV의 엘군이 되고 싶고요. 오늘은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음가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요. 훈련을 들어가기 있어서 마음가짐, 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왜? 그냥 이쁜데? 그냥 사랑스러운데? 너무 귀여운데? 이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냉정하게 한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를 키운다라고 하는 거는 한 달짜리 코스, 1년짜리 코스, 2년짜리 코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5년, 그리고 많게는 20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을 80세까지라고 본다면 15년짜리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아이를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 순간까지 전부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쁘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저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저의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아내라든가
아니면 저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아. 개털 날리는 거 막 알러지가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나는 걔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난 키울 거야. 그렇게 해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분명히 가정적으로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입양 조건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1인 거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혼자 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혼자 사실 일들은 그닥 많지 않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결혼이라는 걸 하시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시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들과 같이 살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분양받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부터 이제 훈련에 들어가기에 이제 마음가짐이 필요한 건데,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딱딱해 보이기는 해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저도 훈련이라는 말이 자꾸 입에 붙어서 계속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편의상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퍼피 아가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3개월이야. 근데 친해지는 시간을 뭐 이렇게 뭐 일주일 정도 보냈어. 막 맨날 먹을 거 주고 이뻐해 주고 씻기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귀여워. 막 밖에 데리고 나가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앉아도 막 시켜보고 엎드려도 시켜보고 막 사료 하나씩 주면서, 그러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또 앉아 하면은 또 타이밍 맞게 또 앉기도 하고, 엎드려 했는데 또 타이밍 맞게 엎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는 해요. 근데 와, 우리 애는 벌써 앉아, 천재야, 우리 애는 벌써 엎드려, 머리가 정말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훈련을 잘 시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이 너무 성급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생각하는 순간 더더더더더더 잘 되는,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를 계속 바라게 돼요. 그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앉아라고 하는 훈련을 예를 들자면, 앉아라고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앉아라고 했을 때 아이가 잘 앉아요. 근데 그 앉아라고 하는 훈련 한 가지가, 앉아라고 했을 때 딱 앉으면 끝인가요? 그냥 더 이상 안 가르쳐도 되나요? 그냥 얘한테는 앉아 하면 그냥 언제든지 앉나요? 아니죠. 자기가 호기심이 생기고, 뭔가 자기가 궁금한 게 생기고, 맛있는 게 있고, 뛰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발생을 하면 앉아라고 해도 앉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앉아 훈련이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두 번째로, 성급함과 이어지는 얘기인데, 하루아침에 애가 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안 돼요. 이거는 퍼피가 아닌 뭔가 문제 행동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적용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는 도중에 끌어요. 앞장서서 막 가고 막 줄을 막 이렇게 잡아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떤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책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같은 그런 곳에서 방법을 찾아냈어.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적용을 시켜봤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뭐 한 번 두 번 해보다 안 되네, 이 방법은 맞는 게 아니야. 아니죠. 정말로 정확한 정보들도 많아요. 인터넷에는 정말로 알기 쉽고, 제가 봐도 저 방법이 맞아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방법들도 많아요. 아주. 하지만 사람이 성급하게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아이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알려주는 것도 단 한 번에 알려준다고 그거를 바로바로 배우기는 쉽지가 않죠.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든. 근데 하물며 개들은 그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런 정확한 방법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아이가 변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실망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다 보면 짜증이 나게 되고, 짜증이 나다 보면 화가 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퍼피 아가들한테 점프 같은 그런 골격에 뭔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가르쳐주면 안 되죠. 그리고 노령견들한테 갑자기 뭔가 막 기계적으로 움직이길 바라고 그래서는 또 안 되죠. 하지만 연령대에 맞는 그 훈련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퍼피 때 정확한 훈련 방법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전성기, 성견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런 훈련들을 더욱더 다져주고, 노년기가 갔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힘이 어느 정도 빠지고 했을 때는 훈련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건강이 중요해집니다. 퍼피 때부터 노년기까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근데 노년기에 접어들면 당연히 그 건강에 더 치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훨씬 더 좀 안정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보호자로서
훈련사로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는 것은 정말 인내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훈련사들의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개를 보면 그 주인의 인내심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그 아이들의 훈련성을 보고 나면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가 보여요. 그냥 그 개들은 집에 가야 너 오늘 뭐 캔넬 들어가가지고 숙제해. 그래도 혼자서 볼펜 들고 막 공부하는 거 아니죠. 하나부터 10가지를 전부 다 그 아이를 만진 사람으로 인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부터 10가지를. 그러면 그런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꾸준함. 아주 꾸준해야 돼요. 아주. 오늘은 그냥 내가 귀찮고 어제 술도 먹었고 힘들고 그냥 하루 쉴까? 아니요. 뭔가 정해진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 속에서 아이들은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그런 아이들로 변해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인터넷에서 앉아는 이렇게 하래. 그냥 이렇게 했어. 자, 되네? 되면 돼. 아니에요. 훈련의 센스는 누가 알려줄 수도 없고 배우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그냥 보호자분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를 데려다 놔도 누가 가르치는 애에 따라서 정말 완전히 달라져요, 걔들이. 그게 훈련 방법과 방식은 똑같고 꾸준함도 똑같은데 센스가 다른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센스가. 근데 그런 훈련 센스 같은 경우에는 차차 제가 채널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집어드리도록 하는 그런 시간은 나중에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자주 관찰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관찰하는 눈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그냥 애들이랑 어떤 애견 운동장에 놀러 갔어요. 아이들을 오프리시를 해줬어요. 그럼 애들이 막 뛰어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보니까 잘 놀아. 그때부터 나는 핸드폰 보고 그냥 사람들이랑 커피 마시고 막 얘기하고 물론 좋아요. 모든 시간을 아이들한테 다 쏟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눈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해서 이 아이를 관찰하고 문제가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시다 보면 나중에는 눈에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원래 저 아이가 저렇게 뛰지 않았었는데 원래 저렇게 걷지 않았었는데 벌써 누워있다고 벌써 지쳤다고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이 아이의 뭔가 이상한 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연습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보호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더 영양가 있는 정보나 아니면은 즐거운 곳에 놀러를 가서 MB와 해치와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든가 그런 영상들로 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생TV의 엘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